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록 시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블록 시공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인방 길이, 그리고 세 번째로 방습장, 네 번째로 방화구획, 그리고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블록 시공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블록이 파레트로 들어왔을 때요. 그래서 이제 자재 검수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럼 자재 검수를 볼 때 이렇게 이제 요철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품질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품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재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사진은 마구리 블록이에요. 요게 이제 벽체 단부나 아니면 꺾이는 부분 쪽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방 블록입니다. 6인치짜리. 그래서 인방은 말 그대로 창호 위에 그 블록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블록을 쌓고 나서 블록 세 번째 칸에 이제 13mm 철근을 받고 이제 사춤을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게 작업자들이 10mm짜리를 넣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13mm 이상의 철근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3mm 철근 넣고 여기 보시면 와이어 메쉬 같이 생긴 게 요게 있어요. 이 철물이 요 블럭과 요 블럭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것도 반드시 넣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블럭을 다 쌓고 이렇게 매질을 누는 사진이에요. 요 매지는 원형 칼로 이렇게 이게 문지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매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블럭이 완료됐을 때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앵글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양생되기 때까지 앵글을 이제 보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양생이 되면 요 앵글을 떼고 요 구멍들은 다시 매질을 넣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요게 지금 배스판이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은 배스판을 깔기 전이고 요거는 배스판 시공을 하고 이제 이쪽에 집수정이 있어요. 그래서 집수정 쪽으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50파이짜리 원형 파이프관을 넣는 겁니다. 요거는 파이프관 대신 이쪽으로 배스판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방 길입니다. 이게 지금 콘크리트 인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멘트 벽돌용인데 요거 인방을 깨보면 이 안에 이렇게 철물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성이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트러스 인방이에요. 이렇게 트러스, 이게 트러스 모양이라 해서 트러스 인방인데 이 트러스 인방은 시멘트 벽돌에 사용해요. 근데 이 시멘트 벽돌이 1.0B, 그러니까 190mm 이상 되는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거는 세워쌓기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세워쌓기 하면 안 돼요. 요거는 최상부의 요 마감 길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쌌는데 여기도 세워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온장으로 나란히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공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시공을 한 상태라서 헐지는 않고 작업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인방 블럭이에요. 인방 블럭. 요 인방 블럭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이제 13mm나 16mm, 19mm짜리 철근을 몇 가닥을 넣어서 몰타를 사춤한 다음에 양생시켜요. 그래서 인방을 형성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150mm, 요게 6인차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인방 블럭인데 요 옆으로 이제 창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방 블럭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인방 블럭인데 요 세 칸이 위에 뽑으면 깔끔하게 마감이 떨어지죠. 마구리 블럭처럼. 그래서 이렇게 시공하고 나중에 요 앵글을 빼고 매질을 다시 넣어서 깔끔하게 마감 짓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자동문 동출입구인데 요 동출입구 보시면 요 라인이 인방 블럭이에요. 인방 블럭. 근데 인방 블럭이 이렇게 시공을 되어 있는데 이 위쪽으로 배관 구멍을 뚫어야 돼요. 설비 배관 마감이 안 나온다고 요 인방 블럭을 구멍을 뚫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방 블럭 안에 철근이 있는 게 잘리게 되죠. 그러면 인방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인방 블럭 위쪽에다가 설비 배관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동문이 2.5m예요. 근데 2.5m인데 인방 블록은 실질적으로 2.5m에는 시공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앵글 봉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같아요. 이 인방 위에 설비 배관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게 양생이 끝난 다음에 앵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앵글 보강한 사진이에요. 요게 시공이 끝나고 이쪽에 브라켓을 놓고 앵글 보강을 양쪽이 2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앵글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앵글 보강을 한 이유가 U블럭 같이 인방 블럭은 1.2m 이상 넘어가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앵글을 대서 상부에 있는 하중이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 방습창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방습창이에요. 요게 지금 요 사이즈가 390에 190짜리 방습창인데, 요 방습창은 기성 제품이 요즘에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요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딱 열어보면 여기랑 딱 걸리는 부분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코킹을 좀 쏘고 딱 붙여 놓으면 깔끔하게 고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시공해 놓은 거예요. 이 안쪽이 피트예요. 이 피트인데 이 안쪽에 집수정도 있고 합벽이에요. 그래서 외부 대묘기 부분에서 찬기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블럭만 있을 때는 뭐 블럭도 그렇고 이 콘크리트도 그렇고 이제 습기를 먹기 때문에 뭐 이 안쪽에 결로가 생기는 게 보이진 않지만, 이제 나중에 페인트를 칠하면 이제 물기가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안쪽 피트에 물기가 흥건합니다. 바닥에도 그렇고 벽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습창을 설치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그러니까 공기가 위로 들어와서 이 밑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이 안쪽에 피트가 습기가 없도록 해주는 게 이 방습창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제가 홈플러스에 갔을 때 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놨는데, 요거는 8인치짜리 블럭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사서 할 수가 없었다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8인치 블럭을 엎어서 방습창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방화구획입니다. 네, 먼저 블럭을 시공하기 전에 방화구획에 해당하는 조건을 좀 볼게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벽체 두께 100mm 이상일 때 방화구획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벽돌 같은 경우는 1.0B, 그러니까 190mm 이상일 때 방화구획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럭은 150mm 이상일 때 6인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방화구획이 성립이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단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블럭이 시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단열재가 있다는 것은 위에 이제 세대가 있다거나 아니면 부대시설 아니면 상가, 이런 실이 있다는 거죠. 이 실 밑에 이 블럭으로 방화구획을 성립해야 된다고 하면 이 단열재를 일일이 다 따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단열재 안 따고 블럭을 시공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블럭을 시공했는데 여기 단열재가 그대로 노출됐잖아요. 그럼 화재 시에 이 단열재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그 옆칸으로 불길이 넘어갑니다. 그럼 방화구획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블럭이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BTB계를 이렇게 매서 블럭이 들어가는 부분을 단열재를 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단열재를 딴 상태에서 블럭을 천장까지 빡치게 해서 마감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톱질한 자국인데 요거는 나중에 우레탄 폼 싸서 깔끔하게 마감 지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단열재를 땄어요. 따고 블럭을 끝까지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레탄 폼으로 쏴서 눌러서 마감 짓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단열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블럭을 약간 이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방화구획을 성립하게 블럭을 쌓은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할게요. 네, 첫 번째로 방화구획 부분은 단열재를 따서 시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진에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방습창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시공하는 사람들은 뭐 방습창이 일반적으로 합벽에다가 액방을 하고 방습 블럭을 쌓고 그리고 방습창을 쌓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습창은 습기를 제거하는 용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벽이 있고 그 다음에 피트가 있고 그리고 블럭이 있다면 이 피트에도 물이 생기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 방습창을 설치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습창은 위아래 2개를 같이 설치해야 돼요. 세트로. 그래야지 공기순환이 돼서 습기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호 길이에 맞는 인방 사용 및 보강을 해야 돼요. 벽돌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인방이 있어요. 이 콘크리트 인방이 60, 85mm짜리인데 요거는 기성 제품입니다. 욕실 창호가 보통 1.2m 이하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시공이 되고 내민 길이가 한쪽에 200mm씩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트러스 인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m까지 주문이 가능해요. 그러면 실제 시공하게 되면 양쪽에 10전씩만, 그러니까 100mm씩만 물리게 하면 2.8m까지 가능하지만 구조적으로는 2.4m 이하까지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민 길이 한쪽 벽에 물리는 길이가 200mm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럭인데 U블럭 같은 경우는 1.2m까지만 시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1.2m 초과하면 트러스 인방이나 콘크리트 인방을 현장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블럭으로 시공하고 나중에 앞서 사진에 본 것처럼 이제 앵글 보강을 해도 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 맞게 시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화구역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두께 100mm 이상, 벽돌은 1.0B 190mm 이상, 블럭은 6인치 그래서 150mm 이상 벽체를 형성해야 방화구역이 성립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